안녕하세요. 홀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어젯밤 뉴욕 증시 또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 연준이 FOMC 회의를 열고 금리를 동결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뉴스로 함께 한번 챙겨볼게요. 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5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고 합니다. 미국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30일 연준은 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를 4.25에서 4.5%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이번 달 금리 동결을 기정사실로 여겨왔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연준 본관 개보수 비용 문제를 빌미로 해서 연준을 찾았었고요.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도 했지만 당장 이번 달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의견은 찾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준은 양적 긴축 속도도 그대로 유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QT 월간 한도는 미국 국채 50억 달러, 그리고 MBS, 주택 저당 증권 350억 달러 모두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 FOMC 회의에서는 투표권자가 11명이 있었고요. 그 중에 2명,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미셸 보먼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25bp 인하를 주장을 했고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두 사람이 트럼프 1기 때부터 임명된 사람들이고요. 6월 FOMC가 끝나고 나서부터 이번 7월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은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었고요. 특히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차기 의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좀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는 분기마다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6월 FOMC에서는 점도표를 통해서 이제 올해 2번의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FOMC 7월과 지난 6월의 성명에서 좀 달라진 점이 있었는데요. 지난 6월 성명에서는 이 경제 활동에 대한 내용이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번 7월에는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의 성장이 상반기 동안 완만해졌음을 시사한다. 라고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는 익스텐드 확장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이번에는 모더레이트로 완만해졌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7월에 들어와서 경제 활동에 대한 연준의 평가가 좀 더 비관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내용이 있었는데 경제 전망에 대해서 6월 성명에서는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7월에는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표현이 삭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이 매파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FOMC 정례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죠. 파월 의장이 좀 이번에 매파적인 어조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게 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계속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현재와 같은 데이터가 계속되면 금리 인하에 찬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자분들이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9월 회의 전까지 2번의 고용 그리고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받게 될 겁니다.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리스크 균형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 영향과 관련한 질문도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관세 영향이 언제 끝날지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재화 인플레이션에 관세가 미치는 영향은 초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향이 예상보다 적거나 많을 수도 있지만 제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영향이 결국에는 소비자, 기업, 소매업체 모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전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세탁기에 관세를 붙였죠.
그때에는 건조기에는 사실 관세가 없었는데도 건조기 가격도 세탁기처럼 가격이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에 대해서 모방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 관세 영향과 관련해서 너무 빨리 움직이면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지 못하고 돌아와야 하는 비효율이 생길 것이고, 또 너무 늦으면 또 고용시장에 불필요한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계속 하자고 압박을 넣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거는 금리 인하를 해서 국채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선을 그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정책 결정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재정적인 부분은 연준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재정적인 부분을 연준 중앙은행이 가져와서 하면은 연준의 신뢰성이나 미국의 재정정책 신뢰에 좋지 않다고 얘기해서 이제 따라서 절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난번에 연준에 방문했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것은 매우 드물고 큰 영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연준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많은 선진국 정부가 정치적 통제와 결정을 분리하는 방식을 선택해 왔습니다. 금리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유혹이 커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또 의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혹시나 이사직을 유지할 것입니까? 라고도 물어봤는데, 이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FOMC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일단은 그 성명서 발표 말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파월 의장이 매파적으로 그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제가 나스닥 선물의 차트를 띄워놨는데, 이제 성명서 발표가 3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시 반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 3시 반부터 이제 기자회견이 시작됐거든요. 파월 회견이 진행되면서 주가 지수가 하락 전환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가치가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3%가 나왔거든요. 어젯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월의 발언이 더해지면서 이제 100포인트 수준까지 달러 지수 기준으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채 가격 같은 경우는 일제히 하락했고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이제 2명의 연준 이사가 이제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의 매파적인 이 태도가 이런 부분을 다 희석시켰다고 하고요. 앞으로 다가올 9월 FOMC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또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꺾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FOMC 이번 7월 달에 지나가게 됐고요. 오늘 최근에 국내 증시 주가지수 변동이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흔들기도 많이 나오고, 어제 같은 경우는 상방 흐름이 또 크게 나와서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을 했는데요. 매매가 잘 되시는 분들은 다행스럽게도 좋은 수익을 얻고 계실 테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안전하게 대응하시고 시장 흐름에 잘 적응하셔서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안전하게 대응해서 잘 살아남아 봅시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